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의 제목은 후회의 재발견, 다니엘 핑크 지음, 김명철 옮김, 한국경제신문에서 22년 9월 15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원전은 The Power of Regret, 올해 초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그야말로 같은 해 출간된 책을 같은 해 번역본으로 낸다는 것이 드문 일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비즈니스 사상가로서 동기부여와 같은 주제들을 다뤄온 저자가 사람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감정인 후회를 다루었다는 것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저자는 여러 분야에서 진행된 후회 관련 연구를 분석함과 동시에 지난 2년 동안 105개국 16,000명의 후회의 경험을 수집한 세계 후회 설문조사와 후회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를 조사한 미국 후회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한 후에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3부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부 후회 다시 보기, 제2부 후회 파헤치기, 제3부 후회 활용하기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독자들에게 쓴 서문이 있는데요. 나는 많은 한국인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모토를 깊이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항상 긍정적이어야 하며 결코 부정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며 끊임없이 미래를 응시하고 과거를 거의 보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온 후회는 캐나다나 나이지리아, 이탈리아에서 온 후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우리의 경험, 두려움, 희망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다. 제1부에서 후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후회가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두 가지 능력, 즉 시간여행과 스토리텔링이라는 인간만이 가진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 능력은 인간의 뇌에 매우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으로 이러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이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뇌가 마비된 사람들 뿐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6살이 될 때까지 후회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8살이 되면 후회를 예측하는 능력도 발달한다. 후회가 없는 성인은 보통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한 재미있는 연구를 소개할게요. 올림픽에서 은메달 수상을 한 선수들이 동메달 수상을 한 선수들보다 기분이 좋지 않고 얼굴 표정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은메달 수상자는 내가 조금만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후회에 사로잡혀 있고, 동메달 수상자는 난 적어도 메달을 땄어 라는 기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의 삶에서도 했더라면이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제2부에서 저자는 후회의 심층 구조를 잘 살펴본 결과 4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기반성 후회.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지 않은 기회에 관한 것이다. 후회의 상당수는 여기에 속하고 교육, 재정, 건강에 대한 후회 중에 이런 것이 많다. 결국 삶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낳은 핵심 후회이다. 두 번째는 대담성 후회. 이것은 주로 우리가 추구하지 않은 기회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세월이 흐른 후에 붙잡은 기회보다 흘려보는 기회를 후회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행동하지 않은 것, 고향을 떠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진정한 사랑을 쫓거나 세상을 바라볼 기회를 흘려보낸 것이 전부 이 범주의 후회를 유발한다.
세 번째는 도덕성 후회. 이것은 다하지 못한 의무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비도덕적인 길로 유혹하는 선택에 직면한다.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즉시 후회하게 되는 건 아니다. 합리화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무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처럼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결정은 우리 자신을 갉아먹을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범주는 관계성 후회. 이것은 기회와 의무가 섞여 있다. 배우자, 파트너,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구, 동료와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한다. 이 후회는 우리의 일체감과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을 등한시할 때 발생한다. 이 관계들이 흐트러지거나 사라질 때 우리는 지속적인 상실감을 느낀다.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후회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후회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세 가지 단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기 노출이다.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때 사람들은 음식, 돈, 섹스에 반응하는 뇌 부위가 더 활성화된다. 또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본질적인 욕구가 있을지도 모른다. 후회를 털어놓음으로써 우리는 그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후회를 이해하는 길을 닦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내밀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더 호감을 가진다는 연구도 있다. 여러분은 자신의 후회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배우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연민이다. 우리는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 자신에게 더 가혹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 타인에게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온정과 이해심을 베풀어야 한다. 또한 자기 연민으로 후회에 접근한 사람들은 자존감으로 후회에 접근한 사람들보다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한다. 마지막 3단계는 자기 거리두기이다. 후회를 포함한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릴 때 그 감정에 몰두하는 것은 우리를 반추의 늪에 빠뜨린다. 그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낫다. 우리의 상황을 무관심한 관찰자로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의 후회를 분석할 수 있고 대응할 전략도 수립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외에도 7가지 다른 기술도 제안합니다. 후회 모임을 만들라. 실패 이력서를 작성해보라. 자기 연민을 학습하라. 새해 결심을 지난해의 후회와 짝지어서 그 후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새해의 가장 중요한 결심으로 삼아라. 당신의 삶에서 좋았던 것을 떠올려보라.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모두 없어졌다고 생각해보라. 세계 후회 설문조사에 참여하라. 후회를 글로 남기는 것은 후회를 완화하고 자신의 후회를 평가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후회도 접해볼 수 있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여행자의 사고방식으로 그 과정을 숙고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보라. 자, 이제 마지막 14장에서는 후회의 예측 그리고 최적화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노벨상을 제정한 알프레드 노벨은 잘못 나온 자신의 사망 기사를 보고 후회를 했고 그 후회를 피하기 위해 행동을 바꾼 경우죠. 예측이나 예상하는 후회가
종종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시험 시간에 원래의 답을 지우고 새로운 답으로 고치겠는가? 아니면 첫 직감을 고수하겠는가? 설문조사에서 대부분 대학 교수는 첫 직감을 고수하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입시 업체에서도 확신이 없는 한 대답을 바꾸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이 통념도 틀렸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수행된 거의 모든 연구는 학생들이 시험에서 답을 바꿀 때 정답에서 오답으로 바꿀 확률보다 오답에서 정답으로 바꿀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답을 바꾼 학생들은 대개 점수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로 경험한 후회와 예상한 후회 모두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모든 단계에서 모든 것을 후회했다. 이들은 모든 것에서 행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 덕분에 그들은 대부분의 삶에서 행복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저는 우리가 최소한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후회를 최적화할 수 있는가? 해결책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열망에 집중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후회가 위에서 말한 4가지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이 4가지 범주를 벗어나는 후회는 예측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나의 결정이 만약 4가지 핵심 후회 중 하나와 관련이 있다면 숙고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 자신을 미래의 자신에게 투사해보라. 그런 다음 후회가 가장 적은 선택지를 선택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래서 후회는 잘 사는 삶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진 후회들을 좀 더 넓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